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서민은 왜 데뷔를 안하고 전략을 안하고 돈을 모아두지 못할까?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모든 서민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서민 중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은 사람들도 있는데 옛날보다는 그 숫자가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나 이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붕어행님 맛있는 점심 식사하십시오. 아이, 고맙습니다. 아, 드디어 우리 예성님이 투네이션을 배우셨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예나 지금 열심히 사는 거 맞는데 진짜 열심히 산다고 하면 그냥 돈을 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모아야 됩니다. 모아야 돼.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점점 돈을 못 모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게. 나 이게 너무 안타까워 이게. 이 일을 하면 돈을 남겨 먹어야 되는데 남겨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 관리 못 하는 거야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서민들이. 일단 서민들이 지금 힘든 사람 너무 많잖아 이게. 왜 힘들까요? 항상 서민은 힘듭니까? 힘들기만 합니까? 근데 원래 먹고 사는 건 다 힘들어. 돈 많이 버는 사람 힘들어 여러분. 돈 많이 벌수록 더 경쟁 치열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몸을 더 갈아넣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게 맞아. 근데 서민들은 절대다수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많이 벌지 못하면 돈이라도 악착같이 모아야 되는데 정작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는 사람들이 좀 드물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이는 먹어가는데 뭔가 대비가 안 되고 성장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경기마저 안 좋아지니까 데미지 세게 입는 거죠. 예. 약간 이런 느낌이야. 뭐냐면 여러분 그 리니지란 게임 아시죠? RPG 게임. 그 RPG 게임 오래 했으면 레벨도 오르고 장비도 오르고 하면서 뭔가 좋아야 되잖아. 맞죠? 내가 게임 한 시간도 있고 돈도 썼으니까. 근데 게임을 오래 했는데 쪼렙인 겁니다. 쪼렙. 예. 레벨이 처음 할 때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게임 난이도는 올라가는데. 예. 보통 게임 패치하면 기본적인 몹들의 어떤 그런 레벨이나 난이도 올라가잖아. 그러면 내가 또 거기에 맞게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올라가지 않는 거야. 그러면 내가 퀘스트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나이 먹어가는데 뭔가 자본이 모이지 않으니까 항상 불안하고 나아지는 게 없고 그런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가거나 내 직장이 불안하거나 돈 벌기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버티는 게 힘들고 버티는 게 힘드니까 멘탈 마저 무너지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왜 서민은 대비를 안 하고 대비를 못 한다기보다는 안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사회적 레벨이 서민이라면 그냥 닥치고 돈 모으고 일 그만둔 생각하지 말고 대출 같은 거 받지 말라고 정말 오래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객관적 서민이면 그냥 돈 모으는 거 필수다. 남다른 거 하지 마라. 유인 같은 거 좀 멀리 해라. 돈 악착같이 모아라. 그리고 일 쉽게 그만두지 마라. 적게 벌면 적게 쓰면 된다. 이런 말 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대비라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때 대비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거 실천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왜냐하면 서민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냐. 항상 뭔가 일이 터지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마인드. 그동안은 타성이 젖어서 똑같이 살다가 뭔가 일이 터져가지고 뭔가 자기가 힘들어지면 그때 가서 뭔가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가서 막 바뀌려면 대비를 할 수 없죠. 대비라는 것은 뭔가 일이 터지기 전에 시간이 남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아니 적군들이 밀려오는데 성과가 이제 싸우려고 하면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 다 쌌는데 시간 걸리는데 뭐 적들은 기다려줍니까? 안 기다려주잖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히드라가 내 본진 앞에 와가지고 침을 쏘고 있는데 아무런 방어 기제가 없어요. 이제 와서 캐논 짓는다고 해서 그 적군의 히드라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다 부숴버리죠 이게. 오기 전에 이미 다 지어지고 방어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작도 안 해요 지금 서민들이. 예. 그러니까 서민들이 대비 같은 거 아예 할 생각을 안 해. 그 제작도 안 해.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것도 많잖아. 내가 왜 서민들 안 좋게 보는지 아세요? 그 여행 같은 가장 많이 하는 사람도 서민이야. 여행도 많이 가는 사람 서민이에요. 그 두족구 사겠다고 주소행 사는 서민입니다. 프라이브로 차 사는 사람도 대부분 서민입니다. 언제부터 서민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습니까? 버는 거 뻔한데. 그러니까 뭔가 대비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예전보다 서민들이 유행에 더 민감하고 과몰입합니다.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서민들은 주변 시선에 굉장히 예민하거든. 절대 다수가. 특히나 이제 서민 가정에 사는 여자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주변 시선이나 주변 어떤 그런 감정에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남들이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화장을 하는지, 어떤 헤어스타일 하는지, 어떤 부츠를 신었는지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여. 그러다 보니까 버는 건 적은데 나가는 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모이지 않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태클을 거셔도 됩니다. 근데 거의 제가 하는 말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득이 적고 시간이 한가한 사람일수록 인스타를 더 많이 할 겁니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볼 겁니다. 예. 바쁘면 유튜브 볼 수 있는데 라디오처럼 듣겠죠. 저는 제 영상을 굳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라디오처럼 그냥 여러분 일하면서 뭐 업무 보면서 그럼 심심하잖아 여러분. 그럴 때 뭔가 좀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좀 웬만하면 좀 라디오처럼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쁜 분들이 좀 제 영상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안 봐도 되니까. 생각해봐. 그 SNS라는 것도 바쁘면 관심을 안 기울여. 내일이 중요하지 남들이 뭐 하는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쁘고 돈을 많이 벌면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런 SNS 유행하는 것들에 관심을 덜 가져요 이게 상대적으로. 왜냐면 집은 피곤하니까. 근데 왜 서민들이 SNS에 열광하느냐면 간단합니다. 한가기 때문에 시간이 남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시선을 훨씬 더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더 SNS를 많이 하고 유행에 대해서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제 버는 것도 많잖은데 유행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저축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보다 많이 쓰고 유행에 민감하고 돈을 악착같이 모으지 않고 그리고 SNS를 많이 하면서 유혹이 쉽게 빠지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 대다수가 소비자 입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아진 삶을 살기 힘들 겁니다. 반면 부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유행을 만드는 생산자 입장이라 양극화는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근로소득만으로는 힘든 시대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양극화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극화가 뭐예요? 부익부 빈익빈이죠. 부자는 계속 부자,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사람. 이 포지션은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나라든 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양극화 심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나라 많아요. 일본이나 미국이 더 심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도 계층 이동이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어요. 서민이 그래도 노력하면 동수저까지는 가능합니다. 동수저까지는. 근데 일본은 동수저도 안 됩니다. 일본은 한 번 흑수저는 영원한 흑수저입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일본 사회에 5등 시민이라 있어요. 5등 시민. 네. 5등 시민을 맡은 적 있어요? 네. 일본이 5단계가 있어요. 네. 1등 시민, 2등 시민, 3등 시민, 4등 시민, 5등 시민. 일본이 이게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1등 시민 말 그대로 상류층이고 2등 시민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은수저. 3등 시민 동수저. 네, 이렇게 되는데 일본은 사실상 이 등급이 사실상 변하지 않아 이게. 올라갈 수가 없어. 한계가 명확해. 네, 고차가 돼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특별하게 가진 거 없고 어릴 때 좀 가난하게 살아도 개인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금수저, 은수저는 안 돼. 예, 이거 힘들고요. 저는 동수저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수저.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뭐 부자가 되겠다. 금수저, 은수저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동수저만 가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동수저만 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크게 걱정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서민 동수저가 되려면 젊을 때 악착같이 열심히 살고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 돼. 나이 먹어서도 어느 정도 일해야 되고. 사실 일반 서민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몸을 갈아 넣는 거 말고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젊을 때 어느 정도 목돈을 만들어야 나이 먹어서 좀 순탄합니다. 근데 서민들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젊을 때 돈을 악착같이 안 모아. 그래서 나이 먹고 개고생을 해요. 예. 나이 먹고 힘든 일을 한다거나, 나이 먹고 뭔가 몸이 상한 일을 한다거나, 나이 먹고 돈 때문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많죠. 자, 여기 문장에 보시면 서민들 대다수가 소비자 입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서민들은 그냥 쓰기만 한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돈을 많이 쓴다는 거야. 알게 모르게. 꼭 유행하는 것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많이 써요, 여러분. 서민들은 소비자 입장이 좀 덜 돼야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돈을 적게 써야 되는 건데 지금은 엄연한 소비자 입장이야. 돈을 많이 쓰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일반 서민들이 이것저것 많이 삽니다. 많이 사. 옛날처럼 막 그렇게 가계부 적어가면서 일일이 비교하면서 살 거 안 사고 구분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 적어요. 적습니다. 지금 뭐 일반 서민들 중에서 자기가 한 달에 뭘 썼는지, 얼마나 썼는지, 정말 필요만큼 돈을 썼는지, 어디에 낭비됐는지를 제대로 분석하고 복귀하고 하신 분들 정말 드물어요. 지금 가계부 정상화도 많이 없어. 난 서민들이 가계부를 안 적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돈도 많지 않은데 자기가 돈을 쓰는데 어디에 쓰는지 몰라. 까먹고 살아요. 굉장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내 돈 내가 쓰는데 어디에 돈이 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돈이 없대. 아니, 내가 지금 돈이 없다면 어디에 돈이 나가는 건데 이게 어디에 나간지 파악을 하고 정말 그 나간 돈이 필요한 돈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유행 따라 돈을 쓰는 것인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되도록이면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게 써야 되는 돈이 아니라면 줄이거나 이제 안 함으로써 낭비되는 거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노력을 안 기울여. 안 기울인다니까 이게. 그 서민들이 계속 소비자 입장에 살아가기만 한다면 결국 나이 먹어서 모은 돈은 없고 모은 돈 없다 보니까 계속 생계 압박을 받고 삶의 질은 더 안 좋아지고 젊을 때 고생할 때보다 오히려 나이 먹고 더 고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보입니다. 지금 젊을 때 돈을 안 모은 사람들이 분명히 나이 먹고 개고생할 겁니다. 나이 먹고 오히려 더 힘들게 살 거야. 멘탈 깨져가면서. 그래서 뭐 돈을 아예 쓰지 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젊을 때 어느 정도 내가 돈을 좀 목돈을 만들고 소비를 좀 줄이고 아껴 쓰고 해야 나이 먹어서 그나마 젊을 때보다 고생을 적게 하고 좀 미래를 도모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지금 서민계층에서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 좀 쓰고 살겠다는 마인드야. 젊을 때 쓰고 살겠다는 마인드는 어떻게 보면 나이 먹고 젊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고생하겠다는 겁니다. 뭐 나이 먹고 고생하고 싶으면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나이 먹고 고생하면 이제 진짜 두고두고 해야 할 겁니다. 삶의 즐거움이 없을 거예요. 나이 먹고 돈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이사 댕기고 내 집도 없고 항상 돈 걱정하고 직장 걱정하고 하면요. 굉장히 서글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